수능날 영어 시험이 공개되자마자 제가 직접 수능 영어 풀어봤는데요. 와, 이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따끈따끈합니다. 2022학년도 수능날인 11월 18일 목요일 영어 시험이 끝나고 시험지가 공개되자마자 제가 직접 듣기 포함 풀어봤는데요. 풀어본 소감과 이를 바탕으로 우리 초, 중 등 아이들 영어 공부에 대한 솔직한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능 간단 분석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의 핵심은 시간 부족입니다. 올해 수능 영어는 EBS 간접명계로 출제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봤던 지문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다. EBS 교재에서 같은 지문이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이 점이 등급 비율을 결정짓는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지난 9월 모평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체감상 비슷하게 느꼈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낀 학생들이 많았을 거고요. 실제 수능의 긴장감까지 생각하면 실제 체감 더할 겁니다. 역시 듣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절대 틀려서는 안 되죠. 듣기를 틀리는 학생은 두 부류입니다. 실수를 했거나 꾸준히 듣지 않았거나. 왜냐하면 꾸준히만 들어온 학생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올해도 출제가 됐습니다. 역시나 어법 문제는 한 문제가 출제됐고 자주 등장하는 관계사 관련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킬러 문항은 역시 빈칸 추론입니다. 올해 빈칸 추론은 작년과 같은 4문제, 배점은 10점인데요. 1등급 컷을 가르는 10점이 빈칸 추론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능 영어는 역시나 시간 싸움입니다. 70분 동안 45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듣기 17문항의 답안지 마킹 시간까지 제외하면 문항당 1에서 2분 이내로 지문을 읽고 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이건 한글 해석본을 주고 풀려도 어려운 건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시간에 맞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그런 연습이 부족한 아이들은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느라 우리 수험생들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수능 영어는 어려웠고 안타깝게도 정시뿐 아니라 수시 최저에도 빨간불이 켜진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남은 대입 일정 차분하게 전략적으로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부턴 수능 영어를 아주 씹어먹기 위해 초등부터 중등 때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잘 아시죠? 고등 내신도 학교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기본은 수능형이라는 사실을요. 수능 영어를 이해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참 정말 중요합니다. 앞서 분석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듣기는 그냥 초중등 때 꾸준히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꾸준히만 하면 중2, 3 때도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듣기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학생이라면 초등 고학년부터 고1 모의고사 기출 듣기부터 시도해보세요. 검색창에 전국 연합 학력 평가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수능 영어는 사실상 문해력, 독해력 시험입니다. 킬러 문항인 빈칸 추론 등 고난도 문해력이 필수인 영역인데요. 유튜브 영상에 영어 원어민들이 수능 문제 틀리는 영상이 많은 이유가 바로 문해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국어 문제 많이 틀리는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 영어를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 못하면 결국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이죠. 의미 있는 영어 읽기를 해야 합니다. 영어 리딩에 관한 위 영상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수능 영어는 타임 어택 시험입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그냥 영어 실력이 아니라 빨리 읽고 답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읽기 자체를 잘 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질문 유형에 따른 전략적 빠른 읽기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맨 마지막 장문 독해 파트에서
A, B, C, D 4개로 쪼개진 하나의 긴 지문에 문제 3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A에 이어서 글의 순서를 맞추고 나머지 2문제는 지칭 추론과 일치 문제입니다. 당연히 글의 순서부터 맞추고 나머지 2문제를 풀어야 하는데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모든 글을 순서대로 다 읽으면서 맞추면 안 됩니다. 각 문단의 첫 문장과 끝 문장 위주로 읽으면서 우선 읽을 문단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수능 영어의 이 마지막 지문에 3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시간 부족 때문에 이 3문제를 통째로 날리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전략적 읽기를 하는 아이는 문제 없겠지만요. 이렇듯 문제에 따라서는 읽기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초, 중등 때부터 조금씩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죠. 영단어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수능 영어에서는 어휘 문제 출제되죠. 이것도 까다로운 유형 중 하나이지만 어휘 문제도 어휘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어휘 능력이 수능 영어를 그냥 결정짓는다고 봐야 합니다. 고3까지 심지어 재수 때까지도 영어 단어를 극복하지 못하고 수능장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다수입니다. 공부할 단어의 수가 많아서라기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한 영단어 학습을 하기 때문입니다. 수능 때부터 영단어 학습 습관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글만 읽고 단어는 정리 안 하는 습관은 결국 리딩의 발목을 잡게 되니까요. 수능 영어를 위한 문법 공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법 문제 한 문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해도 어법은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서 수능 어법 출제 유형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비해도 충분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초중등 시기의 문법 학습은 철저히 독해와 쓰기를 위한 방향성으로 우선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어법 문제 푸는 건 복습 용도로 적당히만 시켜주세요. 정말 어법만 풀린다고 수능 절대 잘 보게 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대입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영어 실력이라는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능 그리고 영역별 영어 학습의 방향성을 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나중에 대입 영어 시험에서 대박이 나길 지금부터 기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전체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의 영상 그리고 교육 자료 선물을 놓치지 않게끔 해줍니다. 공감 가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